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한중 언어 대조 시간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뭐가 다른지 알아보면서 중국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은 문장 구조와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의라는 낱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의, 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수사법에서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이것을 기의라고 하고요. 그런 문장은 이제 기의가 있다, 여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기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말 문장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글자 보이세요? 네. 자,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머리 없지 않죠, 이거는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동영상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막 쭉 듣다 보고 생각을 안 하면은요, 그냥 쑥 지나가면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요. 직접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요, 도시를 만드는 주체가 여자예요. 건설회사 사장님이라든지 도시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여자란 얘기예요.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만드는 주체가 여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자가 이 도시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도시에 여자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자,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지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이제 중의법으로 수사법으로 구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하나 문장을 하나 보더라도 이게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수께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런 수수께끼 본 적 있으세요?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것은,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짜고 소금인가? 달고 설탕인가? 쓰고 쓴맛 나는 거 한약인가? 그럼 한약에 설탕이랑 소금 넣으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짜다 짜고 뭐 달다 달고 뭐 쓰고 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맛이 짜고 맛이 달고 맛이 쓴 것을 물어본다면은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짜고 달고 쓴 것은 이라고 물어보겠죠. 맛이 짜고 달고 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쓰고 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맛이 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이 포인트를 딱 이걸 체크를 해야 수수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짜고 달고 쓰고, 짜다 달다 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맛이 짜고 맛이 달고 맛이 쓴 거 이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맛이 짜다라는 것 말고요, 어떤 가구를 만들다라는 동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달다라는 것도 형용사로 맛이 달다라는 것 말고 동사로 이렇게 벽에다 뭐를 달아, 그죠? 이렇게 거는 거, 다는 거를 역시 달다라고 얘기하죠. 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아요. 뭐 모자를 쓰다도 있고요, 사용하다에 쓰다도 있고, 글씨를 쓰다도 있고요, 뭐 인상을 쓰다에 쓰다도 있고요, 뭐 힘을 쓰다에 쓰다도 있고, 쓰다는 굉장히 뜻이 많은 낱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걸 이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수수께끼는 딱 들으면요, 그냥 글자로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맛과 관련이 됐나? 그럼 무슨 오미자 같은 거?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뭐 짠맛도 나고 그런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쓴 것은 아니고 쓰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뭔가 있구나를 느끼고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뭔가를 짜서 달고 사용을 해요. 이 수수께끼의 답은요,
바로 요겁니다. 문짝입니다. 예, 문짝을 만들다, 문을 만들다라고 할 때 문짝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이 표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문짝을 짜는 게 뭐예요? 라고 되묻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우리가요,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탄탄한 모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국어가 외국어 공부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이 외국어 공부를 방해해서 간섭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중국 사람과 편안하게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소통하는 거 문제없이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어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어로, 모국어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중국어를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조리 있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표정 관리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배워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중국어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공부, 한국어 어휘, 한국어 문법, 한국어 표현 방법, 그리고 직접 말하는 연습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거와 함께 중국어 공부, 외국어 공부를 같이 해야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짜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맛이 짜다라는 짜다도 있고 동사로 짜다 용법이 있습니다. 달다 하는 것도 맛이 달다라는 형용사 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달다, 달다라고 하는, 걸다라고 하는 뜻의 달다가 있고요. 쓰고는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낱말의 의미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짜고 달고 쓰고 하는 것은 문짝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문제, 이제 중국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국어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有一架飞机从广东飞到北京用了1个小时，可是回来时却用了2个半小时，为什么？路程没变，速度没变，飞机也没有出故障。有一架飞机 비행기가 한 대 있어요. 从广东飞到北京 광동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는데 用了1个小时 用了1个小时 1시간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광동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에 날아간 거예요. 可是回来时 근데 돌아올 때는 却用了2个半小时 돌아올 때는 2个半小时를 사용했대요. 为什么? 왜죠? 자, 갈 때는 1个小时 1시간을 썼는데 돌아올 때는 2个半小时 2시간 반이 걸렸대요. 근데 괄호 쳐놓고 부연 설명이 있어요. 路程没变 노선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간 길로 그대로, 그 항로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速度没变 속도가 변한 거 아니에요. 뭐 빠른 속도로 가고 나중에 뭐 느린 속도로 날라오고 이거 아니에요. 속도도 같은 일정한 속도로 갔습니다. 飞机也没有出故障 뭐 비행기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갈 때는 1시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2个半小时 2시간 반이 걸렸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역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어병원 한번 적어드릴게요. 한어병원 보면서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거 하나 외워뒀다가 중국 친구들과 얘기할 때 수수께끼 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有一架飞机 이자, 이자 여기선 제 2성입니다. 한일자가 제 2성으로 발음되죠. 有一架飞机 비행기가 한 대 있었어요. 从广东飞到北京 광동하고 베이징 쓸 때요. 지명, 고유명사 쓸 때는 한어병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광동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는데 用了1个小时 1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할 때 거자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좀 약하게 발음하죠. 用了1个小时可是回来时 근데 돌아올 때는요. 오히려 却用了2个半小时 2시간 반을 사용했대요. 为什么? 왜죠? 路程没变速度没变飞机也没有出故障 자, 해석 한 번 더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脑筋急转弯이라고 되어 있어요. 脑筋急转弯이란 말은요. 이 두뇌 회전을 빨리 해라 라는 뜻으로 이 넌센스 퀴즈를 얘기합니다. 脑筋 하면은 머리, 뇌죠. 急转弯 급하게 돌리는 거예요. 두뇌 회전을 빨리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고요. 이걸 조금 변형해서 아까 우리가 한국어 수수께끼에서 답을 찾듯이 뭔가 여기서 지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찾아낼 때 이제 중국어가 재밌어지고요. 더 이렇게 중국어를 재밌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찾아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찾았어요. 예, 갈 때는 이용라 이거 小时 1시간을 썼다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2个半小时를 썼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가 있는 거죠. 자, 문장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요, 이 문장 구조,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한 문장을 볼 때요,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면서 어디를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여기 2个半小时는요, 우리가 조금만 달리 읽으면은, 끊어 읽기만 좀 달리 하면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个半小时라고 하면 2시간 30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1시간 걸렸고 돌아올 때 2시간 걸렸다. 뭐 배에 1시간 더 걸리고 거의 다 30분 더 걸렸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법적으로 해결을 해 봅시다.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갔는데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자, 그래서요. 이 2个半小时라고 하는 문장은 요 단락은 요 어절은요. 2시간 반이란 뜻으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2시간 반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2个半小时 2시간 반이란 얘기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앞에 2个半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근데요. 얘를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한번 끊어봅시다. 2个와半小时를 끊어볼게요. 2个半小时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半小时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半小时는 얼마예요? 30분을 얘기합니다. 30분이 2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1시간이 되는 거죠. 자, 갈 때는 1시간 걸렸고요. 돌아올 때는 30분이 2개. 그래서 1시간 걸렸어요. 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질문 자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个半小时를 2시간 반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어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거죠. 재밌지 않아요? 너무 썰렁한가요? 저는 이런 썰렁한 얘기를 좋아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런 중국어 유머, 썰렁한 개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어의 문법을 같이 공부해 나갈게요. 어렵고 긴 문장, 복잡한 문장보다는요. 그래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재미있는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또 중국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 어디를 끊어 읽느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런 분석 방법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IC 분석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장을 여러 개의 연속적인 층이나 구성 성분으로 나누는 문법적인 분석 방법을 얘기합니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다 이런 표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Wild Animal Trainer라는 말이 있습니다. Wild Animal Trainer.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딱 감이 오세요? 어떤 뜻인지? 옆에 지금 그림도 나와 있는데,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네요. 그죠? Wild Animal Trainer예요. 네, 이게 Wild Animal Trainer가 이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Wild Animal Trainer예요. Animal Trainer가 아주 와일드해요. 정작 동물을 조련하는데, 그 동물은 강아지나 작은 그런 와일드하지 않은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의 성품이 사람이 와일드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ld Animal Trainer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Wild Animal Trainer예요. 이 경우는 뭐예요? 야생동물을 조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위에서는요, 사람이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 됐는데, 요 아래서는 이 사람의 성격은 몰라요. 온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위에서는요, 동물이 와일드하진 않아요. 근데 아래서는, 아주 동물 자체가 와일드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기의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 문장도 기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넘어가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생각을 해보시겠다. 그럼 바로 스톱을 누르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什么地方人多?什么地方人最多? 라고 했어요. 什么地方人最多? 어느 지방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느 지방의 사람이 제일 많아요?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什么地方人最多?
야, 어느 지방의 사람이 제일 많니? 북경의 사람이 제일 많니? 광주의 사람이 제일 많니? 아니면 상해의 사람이 많니? 어느 지방의 사람이 제일 많어? 라고 얘기할 때는 什么地方人最多? 아, 저기 명동의 사람이 많니? 압구정동의 사람이 많니? 어느 지역의 사람이 많니? 하고 물어볼 때 什么地方人最多? 라고 물어보죠. 예, 상해 놀러 가고 싶어요. 상해 가면 사람 많은데 좀 번화가 가고 싶은데 상해 어디에 사람이 많어? 남경로에 많이 있니? 어디에 많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요. 끊어 읽는 걸 좀 달리 해봅시다. 什么地方人最多? 어느 지역 사람이 제일 많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야, 너희 학교에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 많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 제일 많니? 서울 사람이 제일 많어? 부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니면 광주 사람이 제일 많어?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 제일 많니? 라는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지방의 사람이 가장 많은가요? 라는 것과 어느 지방 사람이 가장 많은가요? 라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해석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요, 일상생활, 언어생활 속에서는요, 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 배경이나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가지고 기는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 중에 이 질문이 나왔느냐를 파악하면은 이게 1번 말인지 2번 뜻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는 언제 중요하냐? 수수께끼 문제를 낸다거나 광고 효과를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유머를 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의미를 두 가지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언어 환경에 의해서 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기보다 기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연구한다는 거는요,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 광고, 유머, 수수께끼 이런 것들 연구하기 위해서 기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해석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가봅시다. 대답으로 北京人多 라고 얘기합시다.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 적으셨어요? 예, 北京人多 北京, 북경에는 사람이 많아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北京人多 북경 사람이 많아요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북경에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것과 북경 사람이 많아요 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끊어 읽는 거,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잘 구별해 갖고 문장을 갖다 분석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경에 사람이 많아요, 북경 사람이 많아요.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요 유머 하나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一个同学问我南京市长是不是叫江大桥啊？我说不是啊。同学说那我昨天怎么坐火车的时候看见大牌子上写着南京市长江大桥欢迎您。 자,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유머. 좀 썰렁한 개그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역시 잠깐 스톱 하시고 요 내용을 보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석해서 이 유머 속에 도대체 뭐가 웃긴 거지? 왜 재밌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직접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물론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구나를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기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줄씩 볼까요? 자, 발음 기호까지 같이 써가면서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一个同学问我 친구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라는 얘기죠. 南京市长是不是江大桥啊? 남경시장님이 강대교씨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一个同学问我 친구가 하나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요 하는 얘기예요. 동슈에 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학급, 구부라고 해도 되고 동창도 괜찮고요. 룸메이트는 뭐라 그래요? 룸메이트는 동우라고 하죠. 동우. 우자는요, 이 가옥할 때 옥자 있죠? 동우라고 쓰면은 룸메이트를 얘기합니다. 대만에 가면은 시요라는 말을 사용하죠. 대만에서는 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란 뜻으로 시요라는 발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낱말을요. 자, 친구가 저에게 하나 물었어요. 저에게 물었어요. 남경시장님이, 난징시장, 남경의 시장님이 是不是 깁니까 아닙니까?
叫江大桥. 강대교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강대교 씨가, 강대교라는 사람이 남경시장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江大桥 할 때 장 성씨 역시 대문자로 한어백음 시작합니다. 이름의 첫 글자도 역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남경시장이 강대교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我说不是啊. 아니? 내가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 해석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친구가 얘기하길 同学说那我昨天怎么坐火车的时候看见大牌子上写着南京市长江大桥欢迎您.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 내가 어저께 기차 타고 올 때 딱 봤는데 이게 커다랗게 뭐 간판 같은데 이게 뭐 걸어놓은 거 보니까 남경시장 강대교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남경시장 강대교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자기 이 선전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 딱 써놓고 남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 줄 알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좀 전에 어디서 끊어 읽느냐, 문장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어디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남경시장 강대교가 아니죠. 예, 여기 아래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장江大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다시 끊어 읽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난징시장 장다桥라고 했는데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징시장 장다桥가 아니고요. 난징시 장江大桥欢迎您이 되는 거죠. 남경시의 장강대교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마을에 들어서면은 그 마을에서 이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써놓은 현수막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도계를 넘을 때, 시계를 넘을 때 그런 환영 문구가 있기도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경시에 있는 장강대교에 장강대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는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난징시 띄어서 장江大桥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江大桥, 난징시장이라고 할 때는 이 장이라고 발음했었어요. 그죠? 시장님, 무슨 공장장이라든지, 샤오장이라든지, 어떤 그 단체 장을 얘기할 때는 장으로 발음합니다. 근데 길다라는 뜻의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발음돼요? 장으로 발음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장강입니다. 장江大桥欢迎您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여기서요. 자, 중국어의 유머를 이해하고 중국 사람과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기의에 대한, 중의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은 아재 개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썰렁한 얘기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재미를 통해서 문장을 익히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요, 중국어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기의라고 하는 거, 좀 전에 한자로 썼었는데 쓸 줄 아세요? 예, 기의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석사 논문 쓸 때 기의에 대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장이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까 수업 자료로도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어렵고 긴 문장, 복잡한 것보다는 짧고 재미있는 문장 통해 가지고 중국어 문법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머들 외워두세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과 한번 특별히 할 얘기 없을 때 이런 거 한번 질문하면서 얘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예, 난징시장 장다桥欢迎您이 아니고 난징시 장江大桥欢迎您이라고 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끊어 읽는 거. 어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장강대교 사진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간단하게 또 문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